자, 우선은 이제 이렇게 보랜드밀로 황삭을 할 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여러 계단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지금 영역밀에서 다시 한번 바운드를 치고 평면 구간만 한번 쳐줬잖아요. 커터를 한번 치든지 뭐 이런데. 근데 지금 이 형태에서는 이제 여기만 남아있죠. 여기만 평면 구간이에요. 그럼 굳이 뭐 그걸 따로 넣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그냥 어차피 여기밖에 2단밖에 없으니까 중요 깊이 한번 체크하고 평면 부위를 포함을 해서 거기서 한번 0.1을 맞추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바닥에 0.1이 동일하게 남는 거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근데 이제 피치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있겠죠. 튀어나온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산시 마지막 바닥에 Z 들어갔을 때는 0.1에서 한번 더 여기서 깊이를 맞춰서 마저 들어가는 거죠. 0.1, 그죠? 근데 그걸 굳이 중요 깊이를 체크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단이 여러 개 없는 상황이면 쉘로우에서 가공 여유 가만 조절이라고 체크를 하면, 어차피 지금 중요한 데는 딱 평면 구간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만 체크를 해도 그 깊이를 기준으로 깊이는 똑같이 떨어지는데 스타트할 때 높이를 좀 올려버려요. 그 면에 맞추게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깊이는 1mm씩 들어가는 거를 똑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스텝실러에서 가공력 가만을 누르면 이제 비슷하게 떨어지는 스타트 위 높이를 올려버리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중요 깊이를 체크를 평면 부위 포함이라고 하면 다시 그 깊이에서 평면을 만났을 때 연산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깊이가 한번 틀려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뺐고, 자 여기서 한번 중삭으로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중삭으로 이게 지금 1.5파이니까 1.5R이니까 3파이로 한번 더 넣어볼게요. 3파이로 황삭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잡고 안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 영역 황삭을 한번 더 들어가죠. 자, 하기 전에 얘 소재를 빼야 되니까 놓고요. 공작물 모델을 한번 눌러준다고 했어요. 공작물 모델 하고 1번 자 1번 공작물 모델이고, 자 공작물 설정을 한 거에서 안 들어오네요. 공작물 설정. 자 그러면 공작물 설정이 지금 안 들어오면, 자 여기서 모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모델. 자 레벨 2번 레벨 3번에 소재가 있죠. 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들어왔네요. 모델로 찍고 얘가 들어오죠. 그래서 얘가 모델로 들어와서, 자 원본 비교 잠깐 들어갈게요. 원본 작업 얘를 할 거다. 여기를 0.025로 잡아주세요. 하고 가공 경로 공차를 1000분의 2호로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공작물이 나오죠. 자 레벨을 다시 지금 소재로 돼 있는데 1번 한번 올라가 보면 가공 경로 창에서 얘를 보면 들어가 있죠. 레벨 잠깐 가볼게요. 이 솔리드를 꺼봐야겠네. 티가 안 나니까 이거 꺼보면 올라?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뭔가 조금 이상해. 뭔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왜 이럴까? 소재 다시 가보고요. 지금 소재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파라메타에서 자, 공작물 정의에 가서 공작물을 선택을 하고, 이 위에 뚜껑이 빠져서 그래. 뚜껑이 빠졌네. 다 이렇게 뚜껑이 빠졌어. 하고 확인 한번 누르고 재생성을 눌러보면, 자 가볼게요. 레벨에 1번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황삭이 돼 있죠. 아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황삭이 돼 있는 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1.5볼을 3볼을 갖다가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이제 얘네 튀어나온 애들 날라가고 여기 조금 나오겠죠. 왜냐면 이제 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평면이 아직 다 안 나갔으니까 한번 그래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가는 거. 자, 다시 한번 영역 황삭을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영역 황삭을 한번 클릭을 해요. 자, 동일하게 모델을 클릭을 하고요. 다 잡았죠? 자, 경로 제어에서 자, 여기서 이 윤곽 체인을 선택을 하고 솔리드 체인 상태에서 그냥 바닥, 이번엔 바닥 잡을게요. 여기 엣지, 요 엣지 누르면 엣지만 잡히죠? 이렇게 똑같으니까 확인. 자, 외측으로부터 들어올 거고요. 중심으로 할 거고요. 자, 포켓 00 할 거고요. 공구는 이번엔 3볼로 꺼내 드릴 거예요. 여기서 공구 목록에서 선택 3볼도 뭐 거의 짧은 거나 10mm, 16mm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설정 조건이. 자, 3볼 더블 클릭. 이거 번호 마우스 오른쪽 공구 수정. 속성의 마무리. 자, 됐고요. 번호는 2번으로 바꿀게요. 속성의 마무리 2번. 여기 보면 스텝다운 깊이를 여기 이 정도까지만 먹이라고 표기는 해놨어요. X축으로는 지름의 그러니까 보통 볼앤드림밀이면 3분의 1 정도 집어넣어요. 3파이볼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고 뭐 0.3 정도 깊이는 스텝다운 들어가라. 끝내기. 자, 여기서 홀더 목록에서 열기 BT40에 여기에 ER16 하고 20mm 25mm까지 뭐 20mm나 25mm나 공작물 미절 삭제로 체크하고 요거를 이전의 그룹이 아니라 전체 그룹을 다 공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똑같긴 한데, 자, 이전에 하나의 공정 감안을 하고 스톡을 잡는 거야. 스톡을 앞에 소재를 잡는다. (0.25까지는) 한 0.5까지 무시할게요. 왜냐면 볼로 황삭을 해놨기 때문에 이 플랫 평면들 자체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긴 해요 지금. 그래서 별삭 파라메타에 가서 내가 스텝다운을 0.3씩 하겠다. 부러지니까 어차피 중삭이니까 3파이 볼이어도 한 0.5는 상관없는데 0.5에 30% 정도 주시면 돼요. 볼을 할 때는 보통 한 30%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 했을 때는. 스텝 쉘로우 다 1부터 좀 올려놓을까요? 1부터 하고 저스트 링크에서 굳이 수직 방향으로 1R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스텝 쉘로우 어차피 여기 다 이거 체크해주세요. 경로관 이솔 체크해 주시고 끝단 안 넘어가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5 정도만 넣어주세요. 0.15 정도만. 굳이 많이 키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근데 첫 번째 패스 거의 해당을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고 진입해서 그대로 놔주시고 달라질 거 없고요. 스타트 높이를 1mm에 3도 정도 놔주시고 그냥 스타트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모델 기준으로 중삭이 되겠죠. 그러면 됐고, 내가 지금 뭔가 빼먹었나봐요. 모델을 안 집어넣지 않았나. 파라메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다시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안 나오지? 또 왜 이러냐? 자, 잠시만요. 또 왜 이럴까요?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자,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ER이다 보니까 가공 여유보다 커서 지금 튀어나온 0.25 튀어나온 것만 밀게 되네요. 밀게 돼서 우선 요거는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위에 튀어나온 데만 밀게 되니까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볼이 지금 4볼로 하다 보니까 가공이 남은 영역에 0.1에다가 반경값이 내가 황삭으로 5파이로 밀다 보니까 남은 영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우고. 자, 다음에 Alt T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T. 자, 이제 스케일업을 한번 해보고 등고선하고 프로파일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스케일업으로 내게 되면 한번 볼게요. 스케일업으로 내게 되면, 자, 작은 화살표 이 밑에 스케일업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스케일업. 스케일업. 자, 모델을 전체를 잡을게요. 전체를 한번 잡을게요. 엔터. 자, 중삭이니까 0.1이나 100분의 5 남길게요. 100분의 5 요거 체크하면 100분의 5 동일하게 100분의 5. (100분의 5) (100분의 5) 자, 공구에서 그다음에 경로 제어 안함. 자, 여기서 실루엣으로 잡으셔도 되고, 공구 중심을 밑에 라인을 요걸 잡을게요. 요거 엣지. 확인. 자, 공구에서 자, 볼앤드밀 오파일 한번 밀어볼게요. 5 하고 절삭 파라메터 한 방향. 스택 간격을 1mm씩 해서 한번 밀어볼게요. 1mm. 자, 우선 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올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역방향이라고 체크를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올 거예요. 역방향. 왕복이면 왔다 갔다 절삭을 할 거고, 우선 한 방향으로 놓고 1mm 스택 간격으로 가고요.
저약순서 역순으로 하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건데, 이게 보고 체인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0도부터 90도 전 구간을 체크하고 한 개인씩 한 개인씩 누르고, 여긴 위에 1mm 올려주세요. 제일 높은 구간 나와야 되니까. 하고 링크에서 수직 방향으로 90 반경이 3인 1만 하죠. 1만 들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보조 링크 끄고 경로간 이송 조절 체크하시고 0. 잠깐만 5 0.25 정도 넣어주시고, 하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한번 눌러보면 스캘럽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게 되면 안에서부터 시작하네.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체인을 걸은 반대 방향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돌았죠.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점점 돌았는데, 저는 바깥쪽 선생님들 따라 틀려요. 지금 체인을 걸은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시계 이렇게 돌아오고 싶으니까 지금 걸은 거를 파라마타에서 한 방향에 시계 방향으로 안 걸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그래요. 역방향. 절삭 순서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 확인. 하면 내측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하향이 안 나오니까 이쪽에서는 어차피 상향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이쪽은 하향이 되는 거고 여기서만 상향이 먹겠죠. 제일 비슷한 반대로 돌아야 되니까 여기 절삭 순서 역순으로 걸어줄게요. 확인.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처음 스타트할 때 반경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근데 이제 이 스캘럽은 이게 잔삭을 이 중상에서 1mm씩 피치를 줬을 때도 한 0.1 정도 띄워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잘 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전삭을 보다 무조건 작은 애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미 내가 시간은 빠르잖아요. 등고선보다 Z를 안 움직이기 때문에 뜨는 구간이 줄기 때문에 일정 피치로 밀기 때문에 시간은 주는데, 요걸 타고 찍을 때를 확인을 해보면 이미 여기서 쿡 찍으면 상하향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밀려요. 완만하게 얘가 볼이 작으면 완만한 여기서 밀다가 폭 찍으면 여기를 따라 올리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밀리지가 않는데, 지금 큰 볼로 쿵 찍으면 이미 여기서 이제 폭 자국이 끝까지 남아있어요. 밀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래 파이널로 치고자 하는 공구로, 그러니까 원래 지금 3파이 2R이니까 3파이로 다 밀면 크게 문제가 없기는 해요. 근데 무조건 그보다 큰 걸로 한번 밀어버리면 이미 얘는 쿡 찍혀 있어요, 제품이.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다 이걸로 밀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큰 거는 가공 여유를 한 0.1이나 0.23 정도 주고 밀고, 그거보다 작은 걸로 쿡 찍을 수 없는, 내가 이미 여기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큰 볼이 쿡 찍고 이미 0.1이 남아 있다라 그래도 여기가 측벽이 닿아서 밀리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켈러브를 하기 전에는 완만한 구간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전에 닿는 작은 공구까지 사용을 한 다음에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유를 그나마 0.1을 준 건 남아있는 것들을 밀리더라도 이게 쿡쿡 찍더라도 다음 정사 갈 때 좀 밀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하향이 중요하잖아요. 상향절삭, 하향절삭에 따라 제품이 밀리고 뜯기고 가니까 선생님들도 그걸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패스를 무조건 이게 깨끗해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알고 하기 전에 이거보다 작은 애들로 꼭 밀고 다 밀어주면 어차피 이게 등고선에도 있는 이게 상향이 아니라 하향을 이 안쪽은 어쩔 수 없이 하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쿡쿡 찍는 영상이 자 이렇게 하고 하면 잔삭을 한번 먼저 0.1 남았으니까 잔삭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잔삭은 스케일업으로 그대로 밀을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사합니다. 컨트롤 C V. 체인을 잡을 때 바운더를 빼서 시계 방향으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내가 확실히 개념이 잡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이 잠깐 가서 파라메타에 잠깐 갈게요. 파라메타에 가서 자 공구를 다 똑같으니까요. 0.1 남았을 테고 100분의 5 남았네요. 공구를 3볼로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 창을 갑니다. 공구 공작물. 자, 얘를 활성화하고 이제는 스켈럽으로 갈 건데 자, 황상 앞에 공작물을 자꾸 늘어지는 황상이 아니라 이미 전체적으로 다 형상을 밀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몇 파일을 썼나라고 입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공구 지름을 내가 전에 5파이에 2.5R인 보랜드밀을 썼어. 확장은 한 0.5 정도 확장을 원래 밀어준 거보다 한번 밀어줄 거야. 자, 절삭 파라메타에서 그대로 그냥 가고요. 자, 피치는 0.3씩 절삭을 할게요. Z 스텝 관계 0.3씩 할게요. 그 다음에 스텝 조금만 더 넣을까요? 중삭이니까 0.5. 스텝 쉘로우 0도부터 90도 전 구간을 밀겠다. 면을 따라가면서 스켈롭이라는 툴패스가 뭐 급경사든 뭐든 동일 피치로 바운더를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다. 링크 파라메타. 자 여기서 5mm가 뭐 여기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가고 다 그대로 가고요. 여기만 3 이렇게 0.15 정도만 넣어주시고 하고 확인을 하면 잔삭 패스가 나올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하면 볼게요. 저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잔삭 툴패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풀었죠. 네, 공구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삭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돼요. 정삭으로 두 가지만 바꿔서 이제 스켈롭 하나하고 이게 얘하고를 바꾸고 정삭을 넣어주시면 돼요. 컨트롤 C V. 자, 내가 3파이로 다 밀을 때는 상관없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R보다 지금 이게 4파이니까 작은 엔드밀로 먼저 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켈롭, 자 도형에서 0 0 0 절삭 파라메타 스택 간격 4볼 0.3 정도만 줄게요. 정삭이니까 0.25 정도, 0.3 줄게요. 0.3 하고 전 구간을 링크 그대로 확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툴패스가 쫙 떨어지겠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게 스켈롭 라인이에요. 스켈롭을 하게 되면 바운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상의 라인이 움직인 형상이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자 파라메타 기준으로 제어해서 그대로 하고 똑같이 00으로 고쳐주시고 0 0으로 고쳐주시고 제어도 그대로 가시고 공구도 그대로 가시고 공작물에서 동일하게 5파이 확장 조금 한 거죠. 하고 그다음에 간격을 다 동일하죠. 0.1 정도만 넣어줄게요. 0.15 0.15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하면 산사기해서 이제 스켈롭으로 끝내는 형태는 뭐 이런 식이에요. 전체적으로 완만한 형태.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극경사가 이제 다음 수업 다음 할 예제를 하다 보면 극경사가 있는 구간에 스켈롭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급경사가 있는데 옆으로 먼저 딱 치면 위에 가공이 안 되는데 닿는 면적이 한 번에 커지기 때문에 안을 팍 파고 먹어버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잔삭을 스케일업으로도 끝내면 안 돼요. 지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잔삭. 그죠? 자, 한번 보죠. 브랜드를 이거 끝나고 이제 브랜드 한번 다시 하고 펜슬하고 지금 정밀도를 중간으로 놔서 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형태에 따라서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대충 이제 스케일업은 뭐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는 한두 가지만 더 해보고, 한 가지만 이제 스케일업으로 안 되는, 우리가 지난주에 브랜드하다 말았는데 제가 체인 속성이 잘못돼 있어갖고 지금 잘못 나왔던 거고요. 브랜드 갖다가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이제 앞뒤로 가공을 하는 걸 한번 또 넘어가기 시작할게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른 걸 쓸 거예요. 이제는 전체적인 가공 방법은 똑같은데 뷰시트라는 거를 작업을 하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뷰시트에서 평면 만들고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모의 가공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저장하고 여러분들한테 보내야 되니까 스케일업. 자, 제가 껐네요. 끌 필요는 없는데. 자, 우선 브랜드에 이걸 어제 지난주에 안 됐던 것도 한번 확인할 건데, 요거부터 하고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면 방향을 하기 위해서 11번을 한 다음에 우리가 11번 하기 전에 요거 15번 가지고 앞뒤 양력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천천히 하면, 우선은 6번, 이게 이제 브랜드의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건데 6번을 끌어다가 한번 열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제 바탕화면 브랜드. 자, 이제 얘는 당연히 우리 3D 사이클에서 등고선으로 가도 되고, 황삭에서 등고선 황삭으로 치고, 뭐 영역 황삭으로 한번 소재를 원통을 집어넣은 다음에 밀고 해도 되고, 그죠? 등고선하고 평행 가공으로 당연히 라스터 가공으로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깊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3mm 되는데,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냥 한 여기가 R이 2R이야. 그럼 뭐 그냥 3파이 볼로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안으로 가면 뭐 그냥 어차피 항삭 정삭 두 번만 누르면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죠? 뭐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브랜드를 작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문제가 됐던 얘기가, 환경 설정에서 하나를 바꿔줘야 돼요. 파일에서, 자, 환경 설정에 체인, 자, 동기화 모드를 안함으로 좀 잡아주세요. 요소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엉키는데 안함으로 좀 잡아줘요. 체인 스타트, 체인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예, 해주시면 돼요. 체인 작업에 동기화 모드 하고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우선 브랜드를 할 때는 24에서는 브랜드를 할 때 좀 더 처음에 안 잡혀서 좀 곤란하긴 했는데, 좀 원래는 23에서 안 되던 게 또 24에서 되기는 하네요. 왜냐면은 날끝 접점이 브랜드가 없었는데 브랜드에 생겼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접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모델을 조금 더 당겨 줄게요. 왜냐면 내가 하향이 나오게 시계 방향 3파이볼로 한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서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델링을 기준으로니까 모델링이 스타트할 때 3파이볼로 하니까 1.5보다 크게 당겨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당기고 여기 당기고.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커브를 어디 보자. 좀 원점부터 잡아 놓을까요? 자, 자 선택을 하고요. 와이어 프레임, 바운딩 박스 레벨을 좀 다른 데다 해야겠네. 2번에다가 바운딩 박스 원통형 Z를 기준으로, 자 여기 원통형으로 바꿔주세요. 원통형 Z를 기준으로 9에 Z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원통형 바운더리가 바운딩 박스가 나올 거예요. 직선과 원호 하고 확인을 누르면 제일 높은 점에 원, 아래쪽에 원이 생기죠. 원이 생기니까 이걸 잡고 원점을 옮기면 Z 높이를 맞출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선택하고 와이어 프레임의 바운딩 박스 에서 원통형으로 바꿔주세요. 원통형으로. 그럼 원통을 기준으로 바운딩 박스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Z를 기준으로 이 상태에서 원호 직선만 체크되어 있으면 돼요. 솔리드라고 체크하면 솔리드 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또 출력이 나가고요. 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가운데가 빵꾸 난 애이기 때문에 얘가 솔리드로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가운데가 빵꾸 나 있는 거를 옵션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가 빵꾸 난 건 우리가 그릴 건데 원점부터 갖다 놓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놓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원점으로 이동 하고 원 중심을 클릭을 하면 돼요. 원을 클릭하면 돼. 원을. 그러면 이 원점으로 이동해서 원점으로 이동을 누르고 이 원 중심 원을 클릭하면 Z가 아이고 잘못 들어가네. 다시요. 찍고 원점으로 이동하고 원 중심을 딱 클릭하면 잠깐만요. 왜 안 가지? 아 2D, 3D 맞는데 다시 한번요. 안 되면 찍고 원점으로 이동을 누르고 내가 자꾸 잘못 찍히는 것 같다 싶으면 작은 화살표에 호 중심 여기 누르면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어문 데가 자꾸 찍히나 봐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어문 데로 간다 하시면 찍고 작은 화살표 원점으로 이동을 누르고 작은 화살표 여기서 호의 중심 하고 이 원을 찍어주면 원점으로 갈 거예요. 정면 탑. 자, 해볼게요. 자, 우선은 소재도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 이따가 시뮬레이터를 할 때 다 막혀 있는 상태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소재도 하나 그리게 3번에다가 2번 잠깐 치우고 2D로 원 2개 그릴게요. 이따가 3번에다가 원호 중심 그리고 여기 찍고 이 엣지 한번 찍고요. 2D로 놓고요. 여기 찍고 아이고 잘못 또 찍었네. 자꾸 오는 데가 찍혀요. 놓고 찍고 여기죠. 35파이 하나 그 다음에 50파이 하나 두 개를 그려주세요.
찍기 힘드시면 그냥 35 하나 50파이 하나 두 개 그려주시면 돼요. 아, 그 브랜드밀 드린 거는 그냥 사수에다가 여러분들 거기 써 있는 대로만 넣으면 다 먹을 겁니다. 소스는 빼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이제 이게 자 여기서 우선 솔리드로 소재를 만들죠. 솔리드 돌출 이따 소재 잡을 거 쓸 거니까 돌출 하나 둘 엔터. 그 다음에 이 점 자동 커서 해서 밑에 한번 찍어주면 되지. 이렇게 이게 소재. 를 솔리드로 하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건 소재로 잡을 애고요. 레벨 4번에다가 이제 요거 좀 확장을 좀 할게요. 요거 확장을. 자, 레벨 3번은 3번대로 놔두고 요거 좀 우선 이 바운더리 커브 요거랑 요거를 쓰긴 할 건데 이 1번에 있는 이 모델링을 땡긴 거 땡겨야 돼요. 왜냐면 바운더리가 우리가 브랜드라는 거는 커브를 기준으로 할 건데 바닥이 열려 있으면 브랜드가 바닥이 커브를 이렇게 빼면 밑으로 뚝 떨어지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옆으로 살살살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모델을 먼저 땡겨 놓을 거예요. 얘를 복사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레벨 변경 찍고 복사를 누르고 10번에다가 브랜드 10번을 복사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름을 모델 수정이라고 정의를 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이제 3보를 쓸 거예요. 이게 2R이니까 통통통 찍어도 반경을 그리면서 찍으라고 3보를 찍을 건데 3볼로 하게 되면 얘가 1.5m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스타트를 할 거잖아요. 그럼 확장을 내 외측을 2mm씩 당겨 줄게요. 자, 요거 1번 브랜드 잠깐 복사를 했으니까 10번에다가 10번만 열어놓고 10번만 열어놓고요. 자, 모델 수정에서 밀당 을 누르면 이 페이스 외측을 찍게 되면 화살표를 갖다 놓으세요. 그럼 반경값이 나와요. 그럼 제가 반경으로 1.5를 늘릴 거죠. 25 플러스 1.5 아니면 조금 더 당기면 2mm 정도 옵셋을 하는 거죠. 이렇게 27mm 27 반경 27 하고 한 번 더 엔터. 됐죠? 적용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내측 한번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반경이 17.5 더하기 2 아니구나 17.5 마이너스 2구나. 그래 내측으로 좀 오물죠. 15.5 엔터 V 누르면 이제 안으로도 줄어들고 바깥쪽으로도 키우고 했죠. 그죠?
네, 반경값을 바꿨어요. 반경값을 바꿨어요.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얘를 모델로 잡고요. 브랜드 커브가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브랜드 커브를 커브를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게 오측 아까 약간 제 두 개를 그리면 되는데 자 저만 확인할게요. 다이나믹 아까 50 바깥이 50 그 다음에 내경이 35였죠. 자 그냥 복사를 안 할까요? 그냥 자 11번에 바운더리 커브를 쓸 건데 2번에 아까 3번이었나요? 3번에 요거 있었죠. 요 커브 두 개 레벨 3번에 레벨 3번 이거 좀 복사 좀 할게요. 요거 이 소재 그릴 때 귀찮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3번에 켜있는 거 이 원 키고 요 원 맨 위쪽 상단 위쪽 전체 클릭하면은 원만 찍힐 거예요. 상단의 위쪽에 그죠? 전체 원호 그죠? 여기에 원의 위쪽 반 나눠서 위쪽을 클릭하면 위쪽만 클릭이 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레벨 변경 복사를 하는데 11번에 V. 자 그리고 11번 잠깐 갈게요. 이제 11번으로 갈게요. 11번에 이렇게 있겠죠?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옵셋으로 1.5 여기서 옵셋으로 1.5 갈게요. 자 와이어 프레임에 작은 여기를 11번을 현재 사용 레벨로 두시고 여기서 작은 화살표 윤곽 옵셋 체인 걸고 엔터 그 다음에 바깥쪽 한번 클릭하고 1.5 넣어주세요. 그냥 이동시키게 이동 적용. 자 얘도 체인을 걸고 엔터 안쪽 1.5 1.5 두 개의 커브를 기준으로 틀패스를 생성하는 게 브랜드라고. 자 여기서 이동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금 2D나 3D 지금 형태는 자 커브는 이거고요. 모델 수정한 거를 기준으로 살 거예요. 자 얘가 모델이 맞고 있기 때문에 커브를 여기를 중심으로 써도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얘는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피치가 동일하죠. 위에서 여기로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행 가공이나 라스터를 갔을 때는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나 할 건데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 것 같으면 피치가 동일해요. 그죠? 2D로 봐도 상관없고 3D로 바꿔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돌 거예요. 그러면 가공 경로 창에서 머신 밀링에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요. 자 여기서 풀패스 3D의 작은 화살표에 여기서 브랜드를 걸을 거예요. 브랜드 두 개의 또 뭐가 안 됐네.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하고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저장 한번. 자 모델을 적었고요. 자 우선 0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어차피 중사고로 0.1 띄우고 정사고로 0 하면 되니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자 경로 제어 윤곽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커브에서 들어가야 돼. 커브에서. 이쪽은 이제 전체적인 바운더리고, 자, 날 끝 기준으로 중심. 자, 우리가 저장이 안 됐으니까 한번 저장 한번 눌러주고요. V. 왜냐면 이게 옵션이 바뀌어갖고. 자, 여기 그 다음에 요거 커브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돌 거예요. 시계 방향. 하나, 둘. 자, 원 잡을 때 체인의 방향. 그러니까 브랜드가 첫 번째 커브를 잡을 때 가공 절삭 방향이 결정이 되고, 두 번째 커브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돌아갈 거냐 선택을 하면 체인을 이걸 잡겠죠. 그래야 시계 방향으로 돌을 거냐 에서 또 체인 방향이에요. 내가 원 중심으로 아래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원 중심으로 아래 두 번. 그럼 내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왔고, 이게 첫 번째 잡은 것부터 두 번째까지 가공이 될 거예요. 자, 확인. 자, 여기서 근데 전에 문제가 됐던 게 이 안에 들어가면 아까 체인 바꿨잖아요. 여기가 요소로 돼 있어서 안 맞는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안암으로 돼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확인하고 여기서 이대로 놓고 중심 공구는 마찬가지로, 자, 세공구생 아이고 공구 3보로 할게요. 자, 공구관리자 아니면 세공구로 그냥 만들게요. 세공구 다 무시하고 세공구 보랜드밀 도형의 정의 제가 어떻게 했자고요? 6에 샹크가 절삭지름이 3파이짜리인데 보통 3파이짜리가 샹크가 3인 건 없죠. 4나 6일 거예요. 6인가 4일 거예요. 그럼 샹크가 숄더 지름이 아니라 생크 지름이 6이고, 그죠? 절삭 길이가 10mm짜리면 3파이짜리면 16까지는 거의 동일해. 10mm짜리면 숄더 길이도 10mm고, 보통 각으로 끝나지 않죠. 요 두 번째 타입 테이퍼 타입 보통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시라고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길이로 넣지 마시고 각도가 15도짜리예요. 보통 15도. 그러면 이렇게 돼요. 보통 엔딩 꺼내면 이 각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놓고요. 속성 마무리 절삭 조건은 무시하고 끝내기 하고, 마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한 방향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가고 몰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스파이럴로 잡겠습니다. 나선형으로. 처음에 보는 거니까 처음에는 0.5만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줄이도록 하고. 시간 툴패스가 빨리 나오려면 어차피 지금 이게 위에서 봤을 때 2D나 3D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형태가 복잡하던 2D던. 그러면 2D로 갈게요. 어차피 지금 위에서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2D로 연산을 하면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2D로 볼게요. 보고 링크 10의 수직 방향으로 3 반경이 거리 빼고요. 반경만 넣을게요. 1 여기만 3 곱하기 100분의 5 정도. 경로간 이송적을 꼭 체크해 주시고. 이거 빼주시고요.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일십백천만. 한번 저장을 눌러야겠네요. 1000으로 하고 저장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언어 거르기도 아마 공차가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지금 타입이 바뀌면서 저장을 안 해서 여기도 1000분의 5 하고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저장을 하면 내가 지금 저장한 기준이 돼가지고 저장이 돼. 다음에 부를 땐 이 값이 저장이 돼 있어요. 하고 저장 한번 눌러. 1000분의 5. 이 상태로 하고 한번 툴패스를 보도록 하죠. 확인 한번 눌러 보도록 하죠.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모델을 당겨줬기 때문에 얘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제 시뮬레이터를 보면 내가 여기 조금만 더 줄여보고 0. 여기를 0.25만 할게요. 0.25. 0.2만 하죠. 0.2만. 2D니까 뭐 하면 레벨에 아까 소재가 2번에 있죠. 3번에 있나? 3번에 있나? 볼게요. 얘를 소재를 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자, 여기서 공작물에서 소재를 얘를 넣어야겠죠. 모델링 얘를 하고 확인 하고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레벨의 원본은 요거고 원본은 하면 모의각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보죠. 하고 천천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내가 이제 0.1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0.15부터 안으로 몰아들기 시작해 점점 올 때마다 0.2씩 닿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델을 당기고 그게 밑으로 이제 모델에 걸려 못 떨어지게 바운더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스캘럽으로 잡게 되면 이 브랜드 두 개로 잡은 거하고 이렇게 하면 완성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스캘럽으로 잡게 되면 투피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가 두 개, 스캘럽에서 바운더리가 두 개가 걸리면 바깥쪽부터 안쪽 이렇게 한번 안쪽으로 몰아 들어오는 형태를 이루어져요. 두 개가 들어가면 바운더리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브랜드 커브를 두 개를 써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몰아 들어오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했다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